오늘은 그 25번째 시간으로 극단 토월회와 인기 여배우들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여의 그림자는 우주를 고이 덮고 은색의 달빛은 무르에 조용한데 고래들의 합창은 풀숲에 새어나고 미풍에 한들거리는 나무잎들은 신비의 시를 고요히 읊조린다. 밤이다. 달빛과 노래와 신비와 정서에 고이 덮인 감상의 이 밤은 꿈속같이 몽롱한 청춘의 밤이었다. 금잔디에 맺힌 이슬은 걸음마다 흩어지고 젊은이의 부르는 노래소리에 청춘단 깊은 밤은 고요히 떨고 있다. 할머니의 노래를 마음에 하고 흘러가는 궁지리 정서를 피고 영애씨, 밝은 저달과 아름다운 이 밤은 모두 우리들을 위해 창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애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밝은 저달과 아름다운 이 밤이 다설 때까지 당신이 지으신 그 노래를 끝없이 부르고 싶어요. 김철수의 처녀작곡 젊은이의 노래가 여배우 최영애의 힘으로 세상에 소개된 것은 두 사람의 아리따운 인연의 실마리였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등 뒤에는 황금의 칼날이 번뜩거리고 영예의 신변에는 허영에 사로잡힌 오빠가 있었던 것이다. 용식씨, 황금과 지위, 이 두 가지는 당신에게도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영예로 하여금 이 금무지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오. 영식이의 승낙은 철퇴가 되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시각으로 떨어진다. 돈이 없는 철수를 살림하라고 영을 받은 영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아버지, 오빠, 영애라는 이 몸뚱이는 세 분의 허영에 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생겨난 몸은 아닙니다. 내 요년, 이런 천하의 괘씸한 년의 말버릇이 있다. 요런 년은 때려 죽여야 한다. 내 요년. 자기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반항의 깃발을 들었던 영애는 아버지의 독한 매를 아무리 맞았으나 한결같은 그 마음은 변할리 만무이고 개성을 무시하는 어버이의 행동은 도리어 자기 딸의 용기만 도와줄 뿐이었었다. 방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1934년 6월 30일자로 발행된 리갈판 SP 레코드에 수록된 꽤나 희귀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품은 영화 설명 젊은이의 노래였고 해설은 당대의 최고 인기 변사 김영환이었으며 노래는 석금성이었습니다. 석금성, 수많은 스크린에서 성격파 할머니 역으로 널리 알려진 여배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석금성 여사가 우리 예술계에 데뷔하던 시절을 중심으로 당시의 생활상과 당시의 소리들을 감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 있듯이 우리나라의 신파극은 임성구의 혁신단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싸구려 눈물만을 강요하는 신파극의 물결이 신명나게 일고 있을 때
저 동경에서는 학생극 서클 극예술협회가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김우진을 중심으로 홍혜성, 조명희, 유춘섭, 고한성, 진장섭, 조춘광, 김영팔 등 20여 명으로 뭉쳐진 그들은 이윽고 동우회 순회극단을 구성, 1921년 6월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동아일보는 이러한 환영사설까지 싣고 있었습니다. 오인이 지방인사에게 희망하는 바는 금차의 순회 공연을 기획하며 고학생의 부르짖음과 노동자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현대 사조의 여한 조류가 노동자로 인하여 흘러가는지를 깨달아 진정한 사람다운 생활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일층 깊이하며 사회의 문화를 일층 향상하며 심각히 하는 동시에 따뜻한 형제의 정으로서 멀리 있는 형제들이 서로 만나는 한 아름다운 정으로서 악수하여 가지고 향상의 일로를 향하여 한 가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노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또한 유익 많은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신문 사설의 각 행간에는 은연중 3.1 독립정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동우회 순회극단의 연극정신이 바로 민족의식 고취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부산을 시발점으로 해서 김해, 마산, 통영, 대구 등 영남길에서 광주, 목포, 군산 등으로 연결, 다시 서울을 거쳐 개성, 평양 등지로 순회 공연을 가진 그들의 주요 공연 작품은 조명희작 김영일의 죽음, 홍난파의 최후의 악수, 넌센이작 김우진 번역의 찬란한 문 등이었습니다. 홍난파의 바이올린 독주에 뒤이은 윤심덕의 독창, 그 다음에 연극작품 김영일의 죽음, 그 서사 한 대목을 이 시간에는 성우 문관일 씨가 재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궁으로부터 무궁으로 이는 때의 실마리, 영겁으로부터 영겁으로 흐르는 생명의 물결, 그 사나운 바다 위에 한갓 붉은 살덩이로 쌓아와 나아간 자 오죽 인생이 아닌가. 열화보다 더운 생명의 불꽃, 홍화보다 붉은 뛰는 피, 진리의 궁전으로 사랑의 왕국으로 쉬지 않고 돌진하지 않은 힘, 한갓 인생에 휘날리는 행진기가 아닌가. 흐른한 물, 사라지난 빛, 달리난 구름, 친한 물결, 바람은 몇 번이나 일매, 꽃은 몇 번이나 전노. 아침볕에 뛰놀고 지난 해에 울며 감남수하의 단꿈이 뒤놈난 윤의 선풍에 사라져 굴리난 비희극의 필름이 쉴 새가 있으랴. 말하자면 이 나라 리얼리즘 연극, 즉 신극의 대명사 토월회는 결국 동우회 순회극단 공연을 발판으로 태동됐던 것입니다. 이서구, 자네 장광서를 요약하자면 우리도 이 동경 하늘 밑에서 술이나 마시며 감론늘박 예술론만 논할 것이 아니라 동호회나 갈도패, 형설회 등처럼 극단을 만들어서 조선으로 돌아가 행동하는 지성이 되자, 뭐 그런 뜻이겠다. 그렇다네. 여기 있는 우리 7사람이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어디 있겠나. 원래 토월회는 일본 동경 간다구 니시키마치 삼정목에 하숙하던 한국 고학생 7명의 문예 서클이었습니다. 그 창립 멤버 면면을 보면 명치대학 영문과 1학년생 박성희, 입교대학 영문과 김팔봉, 상야대학 미술조속과 김복진, 일본대학 예술과의 이서구, 경성의전 도안미술과 박성목, 영문학도 김을한, 상야대학 미술서양학과 이재창 등이었던 것입니다. 자, 김팔봉 선배가 토월회란 이름을 내놓았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섰대. 이상은 명월과 같이 높아야 한다는 뜻이라는데, 뭐 또 다른 극당 명칭을 내놓아 볼 사람은? 눈치를 보니까 토레란 명칭 이상 좋은 이름은 없다는 것 같네. 그럼 토월해란 이름으로 정하기로 합시다. 그때가 192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연극사에서 밝혀졌듯이 토월회는 점차 박승희 중심 체제로 좁혀져 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승희는 초대 주미공사와 총리 대신까지 역임한 박정량의 아들로서 경제적 여유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연극 예술에 대한 정열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군. 여배우가 없어서 연극을 할 수 없다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닐세. 어떤 방법 말인가? 옷나가다를 쓰는 방법이지. 옷나가다란 남자가 여형 배우로 출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난 반댈세. 신파극 방법을 우리까지 답습을 하다니. 그 당시 신파 연극에서는 자연스레 여형 배우를 출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고수철은 장한몽에서 심순의 역으로 출연, 그야말로 장안의 눈물깨나 짠했던 것입니다. 안석현, 김순환도 여형 배우로 이름을 날렸고 그 뒤를 이어 이영수, 최여환도 여형 배우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의 아동문학가 마혜송 씨도 동후회 순회극단 시절 여형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배우 사냥을 나가봐야지. 여배우 사냥? 별 수 있겠나? 기생집을 훑어봐야지. 그래서 박승희는 동아일보 기자가 된 이석우와 함께 기생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날더러 광대짓 좀 해보라고요? 이제 광대가 아니라 배우 말씀입니다. 배우. 이봐! 사람 그렇게 무시할 거야? 저리 꺼져! 훗날 박승희는 1963년 사상기란 잡지에 게재한 토월회 얘기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여자 역과 배경을 생각할 때 앞길이 암담했다. 당신은 배우를 천하게 생각한 관계로 사회의 비방을 겁내었기 때문이었다. 연극을 할 여자를 서울에서 찾다니. 하늘에서 별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도 말라는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기생집을 몇 집 갔었는데 기생의 말인즉 부모들의 말이 광대 노릇을 한다면 노름도 못 받게 된다고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생까지도 광대 노릇하는 것을 하층 계급으로 취급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거기서도 절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대라고 천하게 대하는 이런 노릇을 왜 하려 하는가 스스로가 생각하니 한가닥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성경 말씀이 빈말은 아니더구만. 구하라. 그러면 얻어질 것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서구? 여배우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 어디? 민중극단에서 몇 번 무대에 서본 여잔데. 아니, 민중극단이라면은 윤교중내가 조직한 신파극단 아닌가? 어쨌거나 지금 내가 만나본 여배우들은 기방에서 꼬여낸 그런 여자가 아니라 신식 교육까지 제대로 받은 아가씨였다네. 그렇게 해서 토월회는 19살의 여배우 이정숙을 만나게 됩니다. 이정숙. 그녀의 예명은 이월화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여배우 1호가 된 그녀 이월화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꼭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무슨 까닭으로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느냐고요? 네, 몹시 궁금합니다. 이화학당을 다니다가 우연히 연극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밥은 굶을 수 있겠지만 연극을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요. 이월화, 1905년생, 진명보통학교 졸업, 이화학당 중퇴. 그녀의 출생 성장 배경에는 비밀이 많은 듯했으나 대개는 일찍이 어느 고관 첩의 소생이었다가 부친이 죽고 생모마저 개가한 뒤 역시 고관 첩이었던 어느 노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는데 강제 출가, 아이까지 낳아 사별하고 뛰쳐나와 이화학당을 다닌 것으로 정리됩니다. 도월회는 활기를 띠고 이서구의 하숙집이었던 낙원동 한흥여관에서 맹연습에 들어갑니다. 1923년 7월 4일부터 조선극장에서 도월회의 장립공연 막을 올렸던 것입니다. 작품은 유진 피로작 기갈, 연학년 주연의 최홉작 고음, 박승희와 이월화가 주연한 버나드 쇼작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어떻게 거짓말했나, 김팔봉 주연의 박승희작 길식 등 단막극 4편, 무대 장치는 김복진. 그러나 창단 공연은 참패였습니다. 이월화가 대사를 까먹은 데다가 신파극의 구찌다대식으로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려댔고 그의 화가 난 박승희가 퇴장해버릴 만큼 큰 사고 속에서 막이 내렸던 것입니다. 관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밤 연극에는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박승희는 관객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고 입장권까지 물어주었습니다. 결국 2,400원의 빚만 걸머졌던 것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박 선생님. 괜찮아요. 다음 공연에서 잘해봅시다. 도월회 제2회 공연은 톨스토이 작품 부활과 마이야 펠스타작 알트 하이델베르크, 스트린드베리작 책위와 제1회 공연 때 호평을 받았던 쇼의 작품을 오로라로 개명한 4작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1934년판 SP 레코드에 수록된 카츄샤의 하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월의 공연의 부활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김병철 난 카츄샤의 하소, 출연은 도무 이리안. 그때는 내 브리우드스는 아직 대학생이었었지. 순진한 청년이었었건만. 그래 참 그날은 풍천제일이었었겠다. 우리들은 오후 차 시간이 끝난 뒤 집 앞 푸른덕에서 숨바꼭질을 했지. 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내 브리우드스가 내 손목을 꼭 쥐시고 함부로 달아났으니 라이라크가 우거진 꽃밭 속에 숨었을 때 술래가 된 바리가 두리번 그것까지 왔을 때는 무의식 중에 서로 꼭 끼안고 숨도 크게 못 쉬었지. 그러다 바리에게 들켜나 달아나는 바람에 내 브리우드스는 그만 밭거랑에 걸려 앞으로 쓰러지더니 그만 두 손을 가슴에 몹시 찔려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시었지. 그래서 내가 수건을 꺼내 그 피를 씻어드렸더니 내 브리우드스는 나를 꼭 끼안고 자기 얼굴을 내 이 얼굴 가까이. 그래서 나도. 그리고 내 브리우드스가 내 손목을 꼭 쥐시고. 그때에는 나의 눈앞은 갑자기 광명이 비치는 듯 태양이 몹시 내렸어요. 그러나 그 즐겁던 일도 지금엔 벌써 지나가는 3년 전.
먹는 희망 소리 나라 절로 나오네. 더미들 이와의 치 경사로운 부활기입니다. 카츄샤, 참으로 경사롭다. 그런데 참이야, 카츄샤야. 네? 저 이리왕 카츄샤야. 아이, 넣으세요. 카츄샤, 카츄샤. 내 그 부드러운 입술을. 안 됩니다. 더미들이 이거 놓아주세요. 넣으세요. 마더러나 아주머니께서 나왔을 텐데. 아이, 어서 놓아주세요. 카츄샤야. 카츄샤야. 카츄샤, 그럼 오늘 밤에 내 방으로 갈게.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이, 이건 놓아주세요. 카츄샤야. 카츄샤. 카츄샤. 토월회의 제2회 공연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아울러 토월회는 박승희가 맡게 됐고 이월화 역시 예원의 여왕으로 부상됐습니다. 1924년 3월 18일자 매일신보 문화면에는 이런 장문의 기사까지 실렸던 것입니다. 조선 극단의 꽃 이월화양, 조선의 유일한 여배우요 예원의 여왕인 리월화양. 만일 조선에 비록 형태만이라도 극단이 있다 하면 이월화양을 피아노 그난 건조무미하고 살풍경한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처녀 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모두우고 무대에 올라셔서 섬세하게 기회를 아로사겨가는 것을 볼 때 누구라 이러한 감상을 아니 느낄 자가 있으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난 반드시 천재의 번득임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울고 웃난데난 관중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러주는 굳세인 힘이 있다. 키가 날씬했고 얼굴도 야위지 않았으며 서글서글한 큰 눈에서는 늘 영롱한 영체가 빛났다는 이월화. 그러나 이월화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미 장세숙이란 약혼녀를 가진 박승희에게 매료돼 스스로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무대를 떠난 이월화는 술에 빠지고 무절제한 남성 편력에 빠지다 못해 그녀 나이 29세에 일본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월화는 너무 뜨거웠어. 그러는 자네 박승희는 너무 차갑지 않을까? 어리석은 여자. 글쎄. 정말이지 여자한테는 사랑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그럴런지도 모르지. 그러나 저러나 월화가 떠난 자리를 또 누가 메워주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토월회의 여배우 이월화는 우리나라의 스크린 여배우 1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윤백남 감독의 영화 월화의 맹세에서 권일청과 주연을 했던 것입니다. 복혜숙이란 여배우를 잡아와야겠네. 복혜숙? 조선 배우학교에 다닌다는 여자? 그렇습니다. 초창기 토월회의 여배우는 이월화, 복혜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혜숙은 이미 이 시간에 충분히 소개한 바 있으므로 그 다음의 여배우 석금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 본시 기생 출신으로 봄바람에 나부끼는 노류장화의 생활도 해보았고 또 남의 연염집에 주부 노릇도 하여 보다가 어찌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봄에 당시 광무대에서 공연 중인 토레에 가입한 것이 내가 여배우로 행세하게 된 첫 발단이 된 것입니다. 첫 무대는 추풍감별곡의 취향이역이었는데, 그리고 연극을 하는 사이사이에 약혼과 같은 영화에도 출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나에게는 암만 해도 무대극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격으로 봐서 가장 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토레에서 공연한 스잔나와 기타 그저 천진스러운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날뛰고 까부는 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나도좌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로 고통되는 것은 조선은 제대로 배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인데다가 겸하여 이곳에서는 연극다운 연극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불평이요 또 큰 고통이야요. 저의 이상은 그것은 조선의 훌륭한 극단과 극장이 하루바삐 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은 1930년 10월 3일자에 게재된 무대배우 석금성 여사의 고백기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석금성 씨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넌센스 멍텅구리 동물원 구경. 출연에는 석금성, 김성훈. 아버지, 다 왔어요. 여기가 동물원이에요. 오라 여가 동물원이야? 얘 그 대문 한번 큼지거다. 아 그런데 야 그 대문을 열어놨으면 짐승들이 다 달아나지를 않겠니? 달아나긴 어디를 달아나요? 다 가둬놨는데요. 아 그래 그 가둬놨길래 저 순사들이 칼을 안 찼구나. 순사가 아니라 터받는 사람이에요. 어서 이리 오세요. 아 여보 이 영수증 왜 도로 뺐어 이러죠? 아니에요. 전 문에 들어갈 때는 표는 주고 들어가는 거랍니다. 아니 그 왜 도로 줄 걸 왜 사긴 샀단 말이냐. 오늘 돈도 흐는 게다. 그렇게 희떠운 짓 하느라고 날마다 피운지지를 하고 돈 모자란다고 야다니지. 그 어려운 애비 생각해서 조정 좀 해라. 아이 모르시는 말씀 좀 그만두시고 어서 저리 가세요. 아이 아버지 그 가시나 좀 똑바로 쓰시구려. 그 자식은 제게 싫은 소리만 하면 난 모르시는 말씀이라겠다. 아버지. 왜 그래? 저 이리 가면 동물원이고요. 저리 가면 식물원인데요. 옳지. 저 동물원 먼저 구경하실까요? 아무나 하자꾸나 내가 아느냐. 예. 그 이석이 꼭 대골 썩고 있구나. 아이고 대골 속 겉은 게 아니라 대골 속인데 뭘. 오 여가 바로 대골이야. 하하. 제자 그런데 그 김새이 가득 차있구나. 아버지. 왜 그러니? 이건 또 여호랍니다. 요님이 여우로구나. 여우더니 참 그놈 여우같이 생겼어. 그러고 보니까 꼭 너 어머니 얼굴 모습 같구나. 나 아버지도. 그럼 나는 어머니를 닮았는데 날 들어도 여우란 말이에요? 아니다 내가 말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그만두고 어서 구경하자꾸나. 그렇게 톡톡 쏘고 돌았을 거야 뭐 있니. 이게 술이 있는데요. 술이라니 이 안에서 술을 판단 말이냐. 얘 그 한 잔 먹고 가자. 아이 아버지는 판나 술. 마시는 술이 아니라요. 저 나무에 앉은 술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저거 난 그 술이라 걸래 먹는 술인 줄 알구나. 그 어디 나무에 앉은 술이니 먹겠니. 아이고 참 어서 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못 볼 텐데. 이게 공작새예요. 공작새야? 이놈이. 그놈 아닌 게 아니라 듣던 말같이 참 찬란하다. 꼭 그놈의 꼬리 한 번 참 잘 듭힌다. 꼭 그놈 또 부채살 펴듯 하는구나. 예. 그래서 말이야 이놈이 새 중에선 제일이라고 그래서 요새 신식배실에 높은 배실을 공작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 참 좋다. 예. 좀 찬찬히 가자. 이렇게 빨리 갈 게 뭐 있느냐. 좀 구경을 해야지. 요놈이 까치고. 요놈은 참새로군. 아이고 까치나 참새를 처음 보셨어요? 모르는 소리 마라. 서울 사람은 어떻게 야근지 참새 굴레를 샌다더라. 그래 내가 그 참새가 굴레를 썼나고 좀 봤다. 또 이거는 구관조라는 건데요. 앵무새처럼 요것도 말을 썩 잘한답니다. 아니 이게 구관조라니. 그님이 예전에 어느 굴 지냈니? 이도령 아버지가 죽어서 새로 간토를 했다더니 바로 이새로구나. 빠가. 아버지를 보고 빠가네. 말 잘하지. 이 자식 애비 보고 말 잘한다고. 욕을 먹이도 볼 수가 있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빠가. 또 빠가네. 이런 놈의 신세가 있단 말이냐. 나이 60이 되도록 참봉소리 한 번 못 듣고 오나가나 빠가라니. 나중에 그 새까지 빠가라고 그러구나. 내가 그 구경만 두고 가겠다고. 앞서 석금성은 한 사람의 여배우로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고백했는데 그 당시 극단은 또 극단대로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유민영 교수는 우리 시대 연극운동사에서 석금성이 토월회에 입단하게 될 무렵의 극단 사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박승희는 본격적인 연극을 위해 극장 광무대를 전속으로 임대했다. 반은 기업, 반은 예술이라는 목표 아래 단원들에게 처음으로 월급도 지불했다. 당시 쌀한가마니 값이 8원이었는데 배우들을 3급으로 나누어 1급은 월 70원씩을 주었다. 그러나 여배우 몇 명만 월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여배우만 월급을 준 것은 여배우의 희소가치도 있었지만은 대체로 기생 출신이었으므로 당초 극단으로 데려올 때 기생 수입은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당대의 스타 석금성만 하더라도 기방에 있었는데 우연히 토월에 구경을 왔다가 그녀의 뒤를 밟은 이서구에게 끌려서 여배우가 된 경우였다. 어쨌거나 토월회의 여배우가 된 석금성은 금방 당대의 신데렐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그녀의 의상은 유행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유민영 교수의 서술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토월회는 창립 2주년 기념 공연으로 여직공 정옥, 농속에 든 새를 공연했는데 여직공 정옥에서 석금성이 너무 연기를 실감나게 해서 흥분한 관객이 먹던 사과를 무대로 던졌는데 그것이 임신한 석금성의 배를 정통으로 맞췄다. 주연 배우 석금성은 졸도했고 막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여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석금성의 대역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는 여배우는 다름 아닌 전옥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눈물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전옥은 그 당시 토월의 단원들 시중을 들던 소녀였던 것입니다. 석금성의 대역으로 무대에 서게 된 전옥은 다음 달 공연 일요일이란 작품에서 뜻하지 않은 홍역도 치르게 됩니다. 공연 중에 흥분한 나머지 검열 삭제 대사인 구국 대권이 군국주의를 타파한 지가 오래됐다는 대사를 그대로 했다가 경찰서로 끌려가 밤새껏 시달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박승희는 토월회를 3년 동안 이끌면서 유산으로 받은 충청도의 300석지기 땅만 날리고 허탈에 빠지게 됩니다. 인기의 편성, 작품을 통속화시켜도 단원들의 분열은 끝이 없었고 극단의 공신력은 자꾸만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56회 공연을 끝으로 극단이 휴연에 들어가자 복해 속 최성애 같은 주연 여배우가 기방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토월회를 재건하고 싶다고? 그래. 더 이상 연극을 못할 바에야 살아서 뭐래. 박승희는 연출가 박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토월회를 재건하지? 박진, 자네가 도와주게나. 이 연출만 맡아달라고. 어떻게든 제작비는 내가 염치를 해낼 테니까. 작품은? 찾아봐야지. 그렇다면 말인데 난 창작극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겠네. 창작극? 아니 그럼 누구 작품이 좋을까? 자네가 쓰게나. 바로 자네가.
그래서 박진은 박승희를 맥주 한 박스와 함께 그의 골방에다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빈 맥주병 한 박스와 함께 그 이튿날 탄생된 대본이 바로 아리랑 고개였던 것입니다. 아리랑 고개. 1932년 1월 29일자 매일신보에는 아리랑 고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고개 전 1막 박승희 작. 이 극본은 토월회의 영주로 조선극단을 위하여 근 10년이나 악전 고투하던 박승희 씨의 대표작으로 일시 크나큰 선풍을 일으킨 작품이니 아리랑 고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에 길룡이라는 총각과 봉이라는 처녀가 있으니 두 사람은 어느덧 평화한 향촌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변해가는 시대의 사나운 폭풍은 그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까지 남겨놓지를 않아서 마침내 길룡이는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고향과 애인을 두고 떠나가는 사람이나 그들을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 마음의 쓰라림이야 무엇이 다르랴. 길룡의 부자가 마을을 떠나갈 때 봉이와 동리의 처녀들은 이러한 같은 노래로 그들을 송별하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고 나를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눈물 눈물 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다 서러운 비애에 잠긴다. 공전의 히트작 아리랑 고개의 봉이 역은 석금성이 맡았습니다. 1929년 11월 초 석금성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녀가 맡은 역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를 끝맺지도 못하고 졸도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고월태는 아리랑 고개 공연으로 용기를 얻어 주연진도 전옥과 강홍식 등 새 얼굴로 바꾸었습니다. 레퍼토리 역시 정극에서 경희극 쪽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따라서 토월회는 더욱 타락해 갔고 신파극계의 풍조에 따라 막간극까지 도입했던 것입니다. 재담꾼 임생원과 가수 신카나리아가 토월회에 입단, 막간을 맡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악극도 했고 아예 유랑극단으로 변신해버렸습니다. 토월회 창립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리랑 고개의 연출을 맡았던 박진 씨는 훗날 그에 져서 세세년년에서 토월회 마지막 장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1931년 어느 계절인가 박승희 집 그때 그 방 아리랑 고개를 꾸며대던 그 방에서 박승희와 나는 토월회가 좀 먹고 썩기 전에 그 간판을 고이 싸서 실ong에 얹을 것을 결의하고 약주 몇 대와 더불어 통곡했었다. 끝으로 당시의 임생원과 신카나리아 목소리로 리갈 레코드에 취입된 넌센스 멋대 강시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빨 엄마이게 우리 올라 불림배 따뜻하야 휘인게 호호아이 노스모레 엄마이 고린짜미 두시 일루이틴짜미 화이미 화이화이 또 바바바보랭 온따보림배. 허허, 저기 계신 저 양반이 저 멋대강씨가 아닌가? 좀 불러볼까? 거기 계신 멋대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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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왜 부르는데 저 대답이 없어. 그 참 이상스러운 일걸? 아, 옳지. 아하, 멋대강씨는 참 원체 음악학의 출신이라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와이면 오페라식으로 한번 불러볼까? 여보, 거기 계신 분은 멋대강씨가 아닌가? 나를 부르는 게 누구요? 아, 기쁘다. 틀림없는 멋대강씨. 아유 난 몰라. 또 모터로 따라왔어요. 지긋지긋한 건달쟁이. 대강씨 잠깐 담아주시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극단 토월회와 인기 여배우들. 지금까지 출연 강구한, 이재용, 김태웅, 문관일, 강은영, 차명화, 최덕희.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박광훈, 이경신, 기술 송정우, 구성 김영무, 연출 임영웅이었습니다.